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해남에서 처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충남 지역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도입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식량 공급을 비롯해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지난달 전남 해남에서 처음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유일하게 부여군이 올해부터 농가당 연 14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전역에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선 농민수당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또 FTA라든가 한미 FTA, 한중 FTA를 가지고 지나오면서 농민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농민들에 대한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을 위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노동자의 그 최저 임금이 있듯이 농민들에게도 그걸 지금까지 지켜온 그 농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농민수당 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 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첫째,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에 있어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매달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이나 포퓰리즘 등 농민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 또 지급 대상이 농업 경영체로 한정돼 개별 농가는 제외된다거나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농민수당 도입 또는 성격이 비슷한 기존 사업 확대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갖가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침체되고 있던 예산 덕산 온천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위기를 겪었던 대형 온천 테마파크가 다시 개장했고 예산군에서도 대규모 개발에 나섰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경영난으로 지난 2017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예산 덕산의 한 대형 온천 테마파크. 국내 건설업계 10위권의 호반건설이 인수하면서 14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워터파크부터 스파동 객실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오픈한 이후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리모델링 통해서 객실 134실은 최신형 객실로 다 리모델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갖다 좀 더 보강을 하고 기존 시설을 갖다가 지금 좀 더 새롭게 고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예산군도 덕산 온천 관광지를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부상의 역사가 담긴 내포 보부상촌과 내년 완공을 앞둔 덕산온천 휴양마을 등을 통해 개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특히 개통 50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기록한 인근 예당호 출렁다리와도 연계해 예산을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덕산 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바로 이 옆에 479억 원을 투자한 덕산 보분장촌이 연말에 준공이 되고 개장이 됩니다. 또 바로 옆에는 358억을 투자해서 또 덕산 온천 휴양마을을 만들거든요. 예당호 축과 덕산 온천 축이 함께 조화로 이루어지는 정말로 아마 전국 최고의 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오늘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위기를 딛고 반전을 노리고 있는 덕산 온천 관광지. 덕산 지역에 잇따른 개발 열기로 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각 지자체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맹정호 시장은 지역 현안들을
시민과의 소통과 대화로 풀어간 점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대상공단 화학사고에 대해선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년을 돌아보며 가장 보람된 성과로 지난달 열린 시민 토론회를 꼽았습니다. 맹 시장은 수년간 찬반 갈등을 빚어왔던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과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 있게 토론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뭐라고 할까요? 아수라장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봤고요. 그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수석동과 터미널 관련해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섰었습니다. 반면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과 LG화학 탱크로리 패널 유출 등 대상공단에서 잇따른 화학사고는 반성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에 초동 대처와 주민 안내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재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의 안전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올 하반기엔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책임 있게 다가가지 못했던 점들이 가장 아쉬웠고 죄송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지난번보다 좀 더 큰 사고가 난다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 문제의 경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현 청사 부지에 새로 건립하고자 했으나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도 지정문화재인 서령관화문과 외동현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려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차질은 없겠습니다만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자리의 규모를 축소할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아직 깊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분하게 좀 풀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당진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서로 잘할 수 있는 사업은 한쪽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센터는 당진시가 적지지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중부해양경찰청은 서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부터 부곡공단 집안 침하 문제까지 최근 당진 지역의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리 책임 문제를 떠나 당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며 이와 별개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등 시설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문제는 명쾌하게 현대제철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자구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진행 중인 각종 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놓고 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활발한 상황.
김 시장은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돼선 안 된다면서도 에너지센터 등 기관 유치를 위해 당진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중부해양경찰청과 에너지센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연수원은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정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서로 윈윈하고 부곡공단 집안 침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문제점이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응단을 구성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일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나타나면 별도로 또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답보 상태에 들어선 인구 문제는 성문 국가산단과 외국인 투자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면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남은 기간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당항을 중심으로 서부 해안권을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에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인물을 비롯한 여러 관광 자원이 있지만 주변 시군에 비하면 관광객을 대거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7기 1년을 맞은 김석환 홍성군수는 그동안 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서부 해안권을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관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점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민선 7기는 관광 원년으로 해서 내가 홍성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힘을 쓰겠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분야별로 이제 오서산, 용봉산, 이제 남당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권역을 관광 벨트화해서 만들겠다. 이를 위해 남당항과 죽도를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 서해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속동 전망대 스카이타워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당항에서부터 죽도까지 케이블카를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용역 끝났고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거기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돼서 그 쉽질 않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가능하다 해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날 기자회견에선 삼선인 김군수가 레임덕으로 인해 남은 기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군수는 자신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본다며 공약은 임기 내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은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내임덕 얘기 아직도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괜히들 염려스러운 말씀하시고 저는 하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원에서 군수 3선을 한 이상 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할 일을 다 챙기고 갈 겁니다. 김군수는 지역 3대 연안으로 시승격과 내포 혁신도시 지정, 청사 이전을 제시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지난 1년간 확실히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채무 전액 상환과 흥주천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마다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가장 큰 성과로 단연 출렁다리 개통을 꼽은 반면 유치에 실패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민선 7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가장 보람된 성과로 예당호 출렁다리를 꼽았습니다. 개통 51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출렁다리 주변의 관광지 방문객도 함께 상승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2개소도 두고 푸드트럭 6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주변 음식점이라든가 광시 한우, 또 수덕사 한채정식, 합교 곱창, 또 우리 국밥거리 이런 데가 어쨌든 조금씩 요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어서 정말로 저는 더욱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 유치 전에 사활을 걸었던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소방관 전문 치료기관이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기대가 컸던 만큼 주민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황 군수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서명한 것만 해도 4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할 테고, 저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혁신도시에 대한 열기는 우리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은 지난해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현재 정부 부처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승객 분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홍성 지역의 여론에 대해선 신설이 확정되면 입장을 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리고 언론인이라고 왜 우리 지역 언론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등 가슴에 담은 얘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지역 해수욕장 27곳이 동시에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지난달 조기 개장을 한 말리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꽃지와 몽산포 등 27개 해수욕장이 6일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군은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과다요금과 청결 상태 불량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안전관리 요원 140명을 투입해 4년 연속 해수욕장 무사고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마늘 가격이 떨어지자 농가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의 깐마늘 가격이 킬로그램당 4,6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4%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상 호조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마늘값 안정을 위해 농협과 함께 마늘 팔아주기, 한 가구 마늘 2접 사주기 등 오는 10월까지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각 시군 주관으로 마늘 팔아주기 알선 창구 개설 등 다양한 판촉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